네. 네, 오늘 어떤 뉴스 갖고 오셨나요? 오늘 이제 상승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또 더 상승을 했는지,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더 오를 수 있는지 내릴 건지 이렇게 좀 우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기자인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지금 이제 증권사분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계속 상승에 대한 이유를 탐구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점점 네. 분석을 해주시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만평부터 네. 보고 시작할까요? 네. 미스터 비트코인 웃고 있죠? 왜냐하면 네. 올랐기 때문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약간의 회복이겠죠. 많이 내렸으니까 66,000달러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그때 67,000달러까지 자정께 올랐다가 지금은 약간 66,000달러에서 안정적으로 가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과 이란이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알트코인들 일부가 계속해서 본인 안에 내재된 이제 호재들로 가격을 쌓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제미나이한테 얘기했을 때 제 낙인을 찍어달라고 지금을 했더니 이게 잘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약간 느껴집니다. 일단 이제 어제 얘기를 해보면 제일 큰 뉴스는 MOU가 타결이 됐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MOU가 타결이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거의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60일 휴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동안에 어떤 한번 좀 복귀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간단하게 타임라인을 좀 만들어 왔는데요. 우선 2월 28일에 미국이 이란에 에픽 퓨리 작전을 선포했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 폭격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 사이에는 비트코인이 잠시 이제 대안 자산으로서 부각이 됐다가 이런 중간 부분에서는 계속 전쟁이 지지부진하고 이어지면서 가격이 약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 종전 타결이 상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추세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짧지만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임팩트 있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제일 좀 저희가 신박했던 거는 호르무즈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실 공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해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있는 바다인데 이게 길목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공해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네. 제일 신박했던. 네, 굉장히 새로운 개념인데요. 공해의 사유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속보도 어제 이제 나왔었죠. 아침에 뭐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을 완료했고 이제 호르무즈도 통행료 없이 개방할 거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곧 유조선들도 둔화되고 좋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또 저녁에는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징수권을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 파르스 매체 이란의 관영 매체죠. 반관영 매체인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 또 나갔습니다. 네. 시장 혼란이 아직도 좀 잔존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뭔가 협상적인 얘기를 보면 사실 미국이 얻어가는 큰 이익은 없는 걸로 이제 뭐 생각이 다들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란의 핵 해체도 사실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이제 이란한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통행료 얘기 자체가 어쨌든 이 얘기도 불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란이 꺼내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60일의 시간만 벌었고 중요한 내용들은 2달 뒤로 미뤄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비트코인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뭔가 미국 쪽에서 발표를 했을 때 맞습니다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네요. 이 3개월 동안. 그렇죠. 이 통행료마저도 저희가 오전에 좋아했는데 12시간 뒤에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듭니다. 이란이 머리를 잘 쓴 게 네. 그 정부가 부과한 이 해협에 그 호르무즈 해협에 이 돈을 이 징수료를 톨비가 아닌 그러니까 톨비를 뜻하는 아바레즈가 아닌 이란에서 쓰는 환경부담금이라든지. 네, 환경부담금이란 하진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수수료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 환경부담료 그리고 이제 이런 서비스 피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호르무즈 세이프라는 보험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 살아 있다. 이란은 어떤 명목이든지 징수할 그 마음이 되게 강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오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도 한번 들거든요. 오만은 이거 껴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불안해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란 같은
뭐 탄도미사일도 없고 자기들은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니네 뭐야? 뭐 니네 뭐 됨? 약간 이런 예, 질책을 받을까봐 좀 불안해서 오만 우린 안 끼고 싶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그것이 그래, 뭐, 흐름이라면. 그게 흐름이라면 뭐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나눠서 이제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란이 징수할 뭐 금액은 어떤 통화로 받느냐 뭐 네. 이런 얘기도 계속 궁금하실 텐데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그간의 보도를 종합하면 뭐 이란 리아라, 그리고 위안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기반의 이제 뭐 디지털 자산들이 좀 언급이 됐었죠. 이런 걸 좀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아마 리아라로 받지 않을까요? 이제 승인을 것 같아요. 받은 공인을 받은 셈이니까 국제사회에서 그쵸. 네, 리아라로 네.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USD도 가능한 상황. 그렇죠. USD도 네. 가능한 상황이죠. 제일 받으면 좋은 통용되기 좋은 화폐여서 US 달러도 좀 후보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소식에 계속해서 이제 뉴욕 증시도 좋은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대로 이제 상승을 했고 S&P도 1.65%, 그리고 다우존스도 0.92% 거의 2% 가까이 올랐죠. 특히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랑 AI 쪽으로 강세가 이어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5%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 지수죠. VIX도 보시면 8.38% 변동성 지수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리스크온 할 수 있는 투심이 많이 살아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짧게 유가까지만 볼까요, 한번? 네. 네. 유가도 많이 내렸습니다. 벌써 다 $80 초반선까지 많이 많이 내렸네요. 내려왔는데요. 네. 물론 이제 전쟁 전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3개월 내에 최저가 꼽히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또 유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착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전일에도 저 정도 수준을 찍었다가 잠깐 네.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나스닥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45% 올랐으니까 많이 반도체 올랐어요. 상승에 힘입어서 맞아요.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도 사실 뭐 첫날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더 많이 올랐죠. 20%가 올랐죠. 더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보시면 이제 빅스 지수라고 해서 저게 이제 공포 지수인데 사실은 네. 선물 옵션 변동성과 관련돼 있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분석가들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호르무즈 때문에 숏 포지션 잡아놨던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청산이 됐고 네. 네, 그 포지션을 풀어서 그 돈으로 이제 나스닥 기술주하고 반도체하고 스페이스X를 산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나스닥 상승은 어제 굉장히 견조했는데 비트코인은 아까 편집장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67,000달러 선 좀 넘게 올라갔다가 다시 1,000달러 정도 네. 하락을 했어요. 조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아마 이런 어떤 이 힘겨루기 이 유동성을 받는 네. 그런 어떤 이 차이가 있지 않았나. 네, 라는 아무래도 생각이 몰리는 듭니다. 쪽에 좀 더 자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이 조금 제한될 수 있었다는 견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유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이제 이제 리서치에서 나온 내용들은 조금 분석이 다르기도 합니다. 잭스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이번이 진짜 종전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이 $80 선으로 떨어진 건 엄청나게 긍정적이고 강력한 신호라고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고, 반면 이제 JP 모건과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서 중동 리스크 프리미엄이 배럴당 5에서 $10 정도 제거된 상태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중동 이제 리스크가 실제 이게 공급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의 프리미엄 제거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확정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쟁 전으로 돌아가려면 한 $15 이상 더 떨어져야 되죠. 네. 유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뭐 보통 그동안에 이제 하이퍼리퀴드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은 이런 상품 무기한 선물로 재미를 좀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많이 재미를 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스페이스X를 통해서도 계속 재미를 보고 있죠. 스페이스X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이제 장 마감하면서 현지 시각 15일 장 마감가로 $192.50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하이프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하이퍼 리퀴드에서 SPCX라는 스페이스X의 이제 무기한 선물 거래 상품을 출시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기도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하이프 토큰의 가격도 오른 건데요. 이 하이프 토큰이 아무래도 이 거래소 안에서 이제 좀
거래소의 생태계 안에서 조금 소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수록 하이프의 가격도 같이 오르게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띄죠. 보시면 스페이스X 상장과 동시에 이틀 동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하이프를 소규모 가지고 있잖아요. 몇십만 네. 원어치 가지고 있는데 저 한 2주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낙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요 오늘만 보면 요 며칠만 보면 이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원래는 한 60, 70달러 가까이 그쵸. 갔었었는데 네. 지금 가격이 67달러니까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 쉽사리 이렇게 뛰어드시면은 또 굉장히 저처럼 물려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그 스페이스X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센티멘트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페이스X 상장 당일에 하이프가 한 10% 네.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이프 리퀴드 수수료, 거래 수수료 일부가 이제 하이프 매입에 쓰여지고 또 소각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강한 연동력 때문에 하이프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또 남은 대여 상장들이 남아 있잖아요. 네. 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IPO에서도 또 하이퍼 리퀴드에서 이제 무기한 선물 거래를 출시를 하고 하이프의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시험대가 되지 않겠냐라는 추측이 있는데 이제 그 세컨더리 프리 IPO의 세컨더리 세일이라고 이제 구주를 판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니까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판매되고 있는데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좀 오히려 디스카운트 되어서 판매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고 지켜보시면 좀 더 시장을 보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세 번의 IPO를 버티지 못할 것이다.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려가겠죠, 가격이. 결국에는 네, 지수가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너무 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래서 아니면은 또- 뭐 첫 번째 타자가 이제 지금 수혜를 스페이스 입고. X였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지금 그냥 얼른 봐도 공모가 대비한 시간에까지 그렇죠. 하면 지금 시간에 보면 220달러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 거의 한 80% 가까이 오른 건데, 요게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 돈으로 이제 새로 또 옮겨 타고 예, 또 옮겨 옮겨 타겠죠. 타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또 스페이스X가 아마 뭐 주요 지수에 편입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시점일 거기 때문에 지수 하락을 좀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비트코인이 저희한테는 중요한데 지금 이제 조금 반등했잖아요. 네. 전쟁 끝나서 다행히도. 뭐 성에 안 찹니다만 네, 앞으로도 계속 반등을 할까? 뭐 그리고 이제 오늘도 BOJ 이제 좀 있으면 한 45분 있으면 결과 나올 텐데요. 아, 떨리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새벽에 FOMC에서 또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분석을 준비해 오셨으니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비트코인 가격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보시면 이란 종전 타결과 함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자정에는 67,000달러까지 찍고 소폭 이제 하락을 해서 66,000달러대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긴 한데 과연 이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 전환으로 갈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거치게 될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FOMC 남아 있죠. 네. FOMC가 있습니다. FOMC에서 사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미 이번 달 FOMC에서는 98%로 많이 나와 있어서 여기에 따른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이 뭐 디지털 자산에 예상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생각하고 있는 예상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스탠다드 차트에서 디지털 자산 총괄 리서치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에게 하나 이제 레터를 보내는데요. 이란 협정 공식 서명 시에 이제 유가 하락을 하고 이제 인플레 압력이 완화가 되면서 위험 자산이 반등하고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다라는 이제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SSC의 분석은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제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이제 그걸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반등을 하기 위한 3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추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 ETF 자금이 이제 순유입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이제 유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ETF는 지난주 금요일에 순유입으로 바뀌긴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순유출이 일어나다가 순유입으로 바꾼 거라 이번 주에 이제 ETF 흐름이 어떤지를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6월 한 달 동안에만 벌써 20억 달러가 넘게 순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걸 순유입으로 전환하려면 남은 기간 엄청난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하락이 지속이 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료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겠죠. 그리고 추가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ETF 플러스 DAT 기업들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스트레티지가 또 사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밖에 사지 않았고 이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자금이 되는 이 연구 우선주의 가격이 계속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약할 수 있어서 이런 3대 조건을 충족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들고요. 다만 이제 상세 추세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전환점을 어떤 식으로 가격을 찍었냐 하면 이제 스탠다드 차트에서는 이제 전고점 이제 최근에 이제 고점인 83,00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해야지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는 견해를 조금 줬습니다. 그러면 저점은 이미 이제 59,000이 저점이었으니까 이미 밟고 올라왔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맞습니다. 아, 그거는 좋은 소식이네요. 네.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월가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스탠드 차타드에서 지금 코인 분석하고 있다고. 아, 그 이상한 사람이 내놓은 결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게 좋은 예. 의미로 이상한. 그러니까 완전히 디지털 자산에 그러니까 절여져 있는 아저씨가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피클되어 있군요. 거의 분석 네. 보면 뭐 비트 멕시코. 네, 되게 잘 맞춥니다, 이 사람이. 예. 근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올해 연말 전망을 안 내렸어요. 1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계속 유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있고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김재희 편장님 전해주신 부분은 그러면 언제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지점이냐 83,000이 넘어야 우리가 10만 달러로 스트레이트로 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이 분석의 내용이고 사실 저는 분석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었는데 그냥 네. 그 이제 올해 연말 목표가가 변동됐는지 안 됐는지만 봤는데 상승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네요. 그러니까 네. 어려워 보이긴 유가도 해요. 내려가야 돼, 뭐 ETF 들어와야 돼, 매수세도 살아나야 돼. 여기서 이미 그러게요. 뭐 상승세로 뭐 접어들고 있다라는 약간 시그널을 준 거긴 한데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장에서는 네. 이제 폴리마켓에 보면 올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될까라는 이제 베팅에 5만 달러 아래이지 않겠냐라는 아, 그쵸. 비율이 네. 50%였거든요. 오, 네. 그리고 이제 100만, 그러니까 10만 달러를 돌파한다는 베팅에는 19%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서 좀 낮은 부분이고요. 또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맥글론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연내 1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상반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런 견해가 나올 때가 사기 좋을 때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지나보면 예.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 진짜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서 너무 고민하다가 네. 이제 저도 살짝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59,000이 바닥이었다면 너무나 행복한 아,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이번 주 FOMC는 아까 그 그림 장표에서도 금리 네. 동결 전망이 강하다라고 그쵸.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럼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소폭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디 이 트럼프가 사실 케빈 허씨를 위해서는 지금 최적의 판을 깔아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 기름값 때문에 유가 때문에 물가 문제가 컨트롤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긴축을 조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사실 지금 MOU 맺고 그쵸. 유가 내려가고 확 내려갔죠. 지금 트럼프가 거의 해줬거든요. 그럼 이제 케빈 허씨가 말을 잘하면 되는데 어떻게 얘기할지. 지금 연설문 같은 거 썼다가 다시 지우고 다시 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럴 것 같기도 느낌이에요. 하고요. 그리고 예. 이제 사실 그 이제 회의가 아직 열리진 않았기 때문에 그쵸. 내일부터 열립니다. 근데 어쨌든 점도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연준의 뭐 연은 총재라든지 연준 예. 이사들도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 FOMC에 점 어디다 찍지? 근데 갑자기 MOU 체결이 되면서 유가가 막 내려가고 있어. 맞아요. 이거 반영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 반영해야죠.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네, 그렇고요.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트리맵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간만에 보는 이 약간 초록
세계 향연이어서 와, 이거 뭐 네. 어디 가보러 어디 모셔놔야 될 정도로 네, 되게 이제 반가운. 미국 되게 기반 주식 오랜만이네요. 차트에서는 네. 이 청신호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네, 주식 이제 코스피에서는 빨간색이 좋지만, 네, 그래서 코인은 이제 초록색이 뜨면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굉장히 이제 많은 코인들이 이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외에 뭐 이더리움도 상당히 가격이 좋은데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은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하이프는 지금 6%긴 한데 오늘 중 한때 10% 이상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텔라 루멘, 스텔라 여기 XLM도 14%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세 개의 코인을 조금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이퍼리퀴드, 지켓이, 스텔라입니다. 네. 네. 일단 나는- 간단 네, 스텔라도 근데 많이 내렸다가 올라와가지고. 아 맞습니다. 되게 잘하시네요. 그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다니까요. 알트코인을. 네. 아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말씀 안 하신 이것도 아실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코인이 어제 이장원 세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리플이라고. 리플. 이더리움보다 2배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맞아요. 리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저는 있는 리플은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근데- 한 번 되었기 때문에. 리플이랑 스텔라랑 보통 가격이 같이 움직여요. 아, 네. 근데 이번에 스텔라가 올라갈 때 리플은 못 올라갔습니다. 이제 따로 노는 그런 장이 네. 마련이 된 그래서 거네요. 변호사님은 스텔라가 저렇게 보이지만 사실 많이 떨어졌었다. 네. 리플은 떨어졌다가 올라오질 못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스텔라는 네. 비교적 그나마 낫다. 스텔라는 이제 미국 예탁 결제원과 지난달 말에 이제 DTCC와 네. 협업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전통 금융기관과 정말로 공식적인 연결점이 생겼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켓씨도 사실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이 해킹 같은 약간 취약점 위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긴급하게 이제 그 엔트로픽 쪽을 통해서 이제 취약점 진단을 받고 엔트로픽의 AI 모델이죠. 클로드 오퍼스 4.8을 활용해서 네. 이제 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에 있었던 취약점을 좀 발견을 하고 그걸 해결을 해가지고 오늘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켓이 역시 상승을 많이 했었던 모습이고요. 하이프는 스페이스 X 이슈 때문에 요즘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개별 이슈들로요, 이제 알트코인들도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왜 어떤 면에서 좋은 신호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위험한데요. 지금 겨우 올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비트코인이 오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해서 한 10%좀 넘게 그쵸? 올랐잖아요. 59,000으로 생각을 네. 하면 근데 한참 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고 거기서 횡보를 하면서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같이 게 올라오는 좋은 게. 시나리오인데 네.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이스X가 지금 갑자기 가격이 막 오르니까 이거 유동성 뺏기는 거 아니야 생각하잖아요. 그쵸. 똑같이 알트코인이 오른다는 거는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뜯어먹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네. 못 올라가요. 알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면. 제 잘못이 누구의 잘못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뭐 컨트롤하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상관관계를 투자하실 때 좀 생각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도 지금 한 1,500개 정도 비트코인을 지난주에 샀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지난 밤에 또 이제 X에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1,587개, 거의 한 1,600개 정도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총 보유 비트코인 양은 84만 6,842개로 늘어났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구매 평단가는 6만 3천 달러대인데 여전히 이제 평균 구매가는 7만 5천 달러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우려 요소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세일러 트래커까지 가지고 왔는데 소형 매수입니다. 이전에 이제 기록했었던 대형 매수보다 훨씬 작죠. 보통 대형 매수라고 하면 뭐 10,000개, 20,000개대로 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최근 2회 연속 한 1,000개 정도, 1,500개 안팎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보시면 네, 여기에는 이제 담지 못했는데 STRC 영구 우선주의 가격이 지난달 배당 기준일이죠. 5월 15일 이후로 100달러 이하를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90달러대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1587개도 이 영구 선주를 판매를 해서 ATM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쓴 건데 이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양을 살 수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의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부터 이제 배당일이 2번씩 이제
월 배당 이외로 늘어나서 6월 30일, 6월 15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지금 날짜가 벌써 6월 15일이 지났는데도 STIC의 가격이 100달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도달하지 건 못하고 있죠. 네. 네. 이번 달에 비트코인 매수가 그렇게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사주고 있는 DAT 스트래티지에 좀 힘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게 좀 우려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러네요. 오늘 말씀하신 거를 한번 쭉 종합을 해보면 저희 이제 끝내기 전에 유가가 계속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네. 이제 호르무즈 빨리 열려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ETF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고 그거는 아마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스트래티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유입돼야 추가 상승 기대감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네, 가능성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거꾸로 돈이 이제 또 유출될 수가 있다. 네. 스페이스X라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가 어제 5% 올랐거든요. 많이 네. 올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막 그렇게 인상 깊은 상승은 못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돈이 또 쏠리게 되면 비트코인 또 이제 다른 상승 보면서 손가락 빨아야 되는 약간 그런 맞습니다. 처지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재희 편집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